소중한 역사문화유산, 그 숨겨져 있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문화재발견. 아름다운 문화재의 재발견을 위해 찾아온 곳은 경주시 외동읍. 소나무 숲이 우거진 이곳에는 어떤 문화재가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문화재발견 안수진입니다. 문화재발견이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김동아 주무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무관님,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요, 왜 돗자리를 안 챙겨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늑한 소나무 숲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국가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 주변 사람들이나 경주 사람들은 원성왕릉보다는 괴릉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왜 원성왕릉이라고 안 부르고 괴릉이라고 더 알려져 있을까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성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간을 땅에 묻으려고 하니까 바닥에 물이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관과 띄우기 위해서 밧줄에 걸어서 간을 걸어서 그 무덤을 썼다고 해서 걸개자를 써가지고 괴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국가 사적 명칭도 최근에 이제 원성왕릉으로 바뀌었지 예전에는 괴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괴릉이라 부르는 곳, 원성왕릉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경주에 있는 여러 왕들의 무덤 중에서도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합니다. 네, 주무관님, 저는 경주에서는 이런 능은 좀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특별히 소개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롱원이나 또 이래 때 우리가 봤던 쪽생 고분유적에서는 삼국시대 무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서 보시면 큰 봉분반 있지 그 주변에는 전혀 어떤 장식된 구조물이라든지 석재물들이 없는데 여기서 와서 보시면 무덤 주위로 호석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무덤 앞쪽에는 무인상이라든지 석사자상들이 배치됨으로써 삼국시대 무덤과 통일신라 시대 무덤의 어떤 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바로 통일신라 시대 무덤 양식의 완벽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시대 왕릉급 무덤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다른 곳에서 봤던 무덤들과는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무덤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원성왕릉의 가치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수진 씨, 저게 뭔 것 같아요? 무덤에 있으니까 신라시대 무덤을 지키는 그런 무사 아닌가요? 근데 보니까 동물 같기도 하고요. 네, 잘 보셨어요. 저건 동물인데 네. 무덤을 지키는 12지 신상이라고 하는 신상이에요. 그 역할은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게 무슨 동물 같아요?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 맞습니다. 정말요? 네. 말상인데요. 말상은 항상 이 남쪽에 배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말이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쪽에는 지상이 배치가 되고 네. 동쪽에는 토끼상, 토끼. 그다음에 서쪽에는 닭상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12지 신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나타나는 무덤 양식인데요. 왕릉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세밀하고 역동적인 조각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국시대 본품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돌이요. 대룡원이나 딴 곳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이건 난간석이라고 하는데요. 통일신라 왕릉 무덤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호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난간석이 없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불탑에 있는 난간석을 차용해서
신라시대 왕릉 무덤에 이렇게 배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호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고 조선 왕릉에서도 이러한 무덤 둘레에 난간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비해 좀 더 화려해진 통일신라의 무덤 양식. 김유신 장군묘와 경덕왕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무덤을 지키는 12지 신상과 난간석이 조선시대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원성왕릉을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함. 그것은 바로 원성왕릉의 입구를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사자상과 신라시대 무인과 문인의 모습을 한 석상들입니다. 이 원성왕릉 앞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사자상도 있는 것 같고 인물상도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사자상이라든지 앞에 있는 무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 원성왕릉을 지키기 위한 수호신들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2지 신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저 사자상 같은 경우에는 신라인들이 어떤 돌을 다루는 솜씨를 네. 격렬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다리는 내리고 있고 한쪽 다리는 세워가지고 굉장히 네. 사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고개도 보니까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더욱더 그 생동감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 무덤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모습, 방향으로 틀어서 지키는 모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인물상도 있는데 사실 신라인들 같지가 않아요. 네. 외국인 같긴 한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혹자들은 그래서 저 무인상들을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덩치가 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코가 이렇게 신라인들하고는 다르게 매우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신라 당시에 서역과의 교류, 또 서역인들이 실제로 신라에 와서 생활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혹자들은 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금강역사상이라든지 이런 수호신들하고 닮았다고 해서 불교에서 온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나무 숲속 위치마저도 완벽해 보이는 원성왕릉.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곳곳에 남아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석조물들을 재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경주에는 이런 고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설명과 함께 들으니까 더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왕릉 중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괴릉. 여러분들도 쉽게 지나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괴릉에 대해서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숲과 통일신라 시대의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괴릉으로 소풍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 발견, 원성왕릉의 재발견이었습니다.